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동양 피스톤이고요. 오늘 제가 동양 피스톤이 저평가 구간인지 아니면 고평가 구간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수급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1차는 주가 지표 하나 찾았거든요. 두 개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주가 지표 주파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재무 지표입니다. OPS, EPS 이러한 재무지표인데 제가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한 단어, 두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우선 차트와 수급 먼저 보고 이 재무지표, 주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재무지표 두 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동양피선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2024년 4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급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오늘은 재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우선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달 기사고요. 동양 피스톤 주가 헐헐. 영업이익 등 실적 호전 지속 가능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동양 피스톤의 주가가 2024년도 4월달 당시에 올라갔던 겁니다. 2023년도 1년 동안의 실적이 2024년 4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높게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 2분기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호재가 식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큰 하락의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잘 올라가던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경제 부분, 특히 소비 부분이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는 안도감으로 지금 증시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외부 요소, 그러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효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은 부분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수급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은 한 달 동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매수가 남아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 내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 법인이 뭐냐면 일반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동양 피스톤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다고 예시를 들게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동양 피스톤에 대한 주식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LG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SK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반 회사가 살 때 기타 법인에 이렇게 매수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힘을 입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재무지표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지금 보는 자료는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이게 어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베이스로 만든 재무지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냥 단기 순이익이다라고만 알고 접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선 검정색 선은 주가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횡보를 하니까 주가도 횡보 혹은 하락을 하죠. 여기도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는 미리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회복은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갔죠. 주가가 선행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 뒤로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승분도 똑같고 하락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2022년 한 4월에서 5월까지예요. 이때는 외부 효과가 있었어요. 그 외부 효과가 뭐냐면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그 금리를 급등시켰죠. 그 결과 주가가 급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순이익이랑 그리고 주가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EPS와 주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단기 순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동양 피스톤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EPS가 아니라 OPS나 FCFPS나 좀 어려운 용어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 외에 DPS 같은 배당, 매출, FCF 이쪽을 따라가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동양 피스톤은 EPS에 잘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EPS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조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거는 동양 피스톤의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다른 말로 FCF라고 하거든요. 이 FCF가 뭐냐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합니다. 영업 활동을 하면 그에 따른 현금 유입이 있어요. 현금의 유입. 그러면 여기에서 쓸 거 다 써요. 쓸 거를 다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 남은 돈이 바로 FCF예요. 예를 들면 제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한 270만 원 다 쓰고 30만 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내 친구는 300만 원을 똑같이 받는데 30만 원만 쓰고 270만 원을 남깁니다. 나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한 내용, 그러한 남은 돈을 FCF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쉽죠. 그럼 FCF와 주가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행보를 할 때 FCF도 행보를 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부분은 좀 잘 맞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좀 잠시만 넘길게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한마디로 외부 충격이죠. 외부 효과고요. 외부 효과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 연준의 금리, 제로 금리와 그리고 금리의 급등 이런 내용들이 외부 효과로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CF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올랐고요. FCF가 행보를 하니까 주가도 행보합니다. FCF가 오르니까 주가도 올랐죠. 마찬가지예요. FCF가 줄어드니까 주가도 줄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안 맞죠. FCF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만 올랐어요. 소폭만. 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방향성은 똑같죠. 그래서 앞에 EPS만큼은 앞에 EPS만큼은 일치를 하지 않지만 FCF 그 위주로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FCF가 잘 나오면 주가가 따라가는 확률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FCF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활동 현금 내에 있는 카펙스를 뺍니다. 이 카펙스가 뭐냐 하면 유형 자산의 취득이고요. 그리고 무형 자산의 취득이에요. 이 카펙스 영업활동에서 여기서 시작점이에요.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여기서 카펙스를 빼면 FCF가 나와요. 이 내용을 네이버 금융이나 아니면 HTS에서도 다 알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 FCF가 커지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살 것을 알고 기관이 미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조하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밴드 하나 볼게요. 동양 피스톤의 PER 밴드랑 PBR 밴드인데 PER 밴드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표본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틀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표본이 맞지 않고 현장에서는 주파수가 맞지 않다라고 하냐면 지금 만약 주파수가 맞았으면 파란색 주가거든요. 주가의 흐름이 이래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완전 주파수가 잡혀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PB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잘 잡혔다고 봅니다. 비록 초과는 했지만 웬만한 주가가 다 이 밴드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단에 그 선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선이 있어요. 이걸 볼 때 하단이 하단에 가까울수록 저평가라고요. 상단에 가까울수록 고평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평균가 딱 사이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평균 구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양 피스톤은 고평가는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